내가 감히 나를 속였다고. 내 따위가. 속였다. 웃기지 마. 나만 그런 줄 알아? 당신도 다르지 않잖아. 내가 감히 머슴 따위한테 마음을 줘.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놈이랑 어울린 거야. 말해봐, 황씨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를 죽이기라도 할 거야? 죽이진 않아. 하지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를 거다. 웃기지 마. 김도철. 당신도 더러운 비밀이 있잖아. 당신도 나 몰래 딴 여자를 품었잖아. 그래서 뭐 피장파장이라고. 그게 내 변명거리냐.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할 건데? 나를 내쫓을 거야? 아니면 더 비참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황씨야, 너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한양, 조선의 중심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뺨을 때린 모습,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 이 감정은 증오일까? 아니면 그러나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역시 그녀에게 숨겨둔 것이 있었던 것. 운명일까? 배신일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는 곳은 한양, 조선의 중심지이자 모든 권력과 부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어디를 가든 양반들이 활보하고 시장에는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하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걸어 다니죠. 그런 곳에서 저는 황씨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여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도 나름의 피곤함이 있어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고 체면이 곧 생명과 같으니까요. 그날은 한여름의 정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며 대지 전체를 뜨겁게 달구던 날이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에 집 안 공기도 답답하기 그지 없었죠. 이럴 땐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법이에요. 마당을 지나는데 서돌이, 우리 집 머슴이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옷차림으로 느릿느릿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굼떠 보이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서돌이는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몸을 일으켜 허리를 숙였어요. 아, 부인. 죄송합니다. 오늘 소가 아파서 돌보다 보니 나무를 패는 게 늦어졌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머슴이 몇 명이나 되는데 왜 하필 그가 소를 돌본다는 거죠? 소가 아프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서돌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바라봤어요. 땀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무심코 독설을 내뱉었어요. 도움도 안 되는 머슴 주제에 변명만 하네.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거지처럼 살지 그래? 솔직히 말하고 나서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부잣집 안주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말쯤은 쉽게 나오기 마련이었죠. 저는 그냥 그가 더 빠르게 일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 매서운 소리와 함께 왼쪽 뺨이 확 달아올랐어요. 놀라서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머슴이 나를 때렸다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하녀들은 손에 들고 있던 걸 바닥에 떨어뜨리고 저희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정원에서 나뭇가지를 정리하던 남정네들도 손을 멈춘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도 놀란,겠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얼굴을 감싸쥔 채 멍하게 그를 쳐다봤어요. 분명 아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뺨보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누군가 외쳤어요. 바로 우리 집 집사였어요. 그가 달려와서 서돌이를 덥석 붙잡았어요. 내가 감히 부인을 쳤다고? 내 놈이 살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어. 서돌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가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머슴들은 당황하며 바들바들 떨며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런데 서돌이는 떨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께서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머슴이 감히 부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당장 그를 벌쪘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나는 상처받았고 내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 대체 뭐지? 나는 그를 처음 본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나는 서돌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돌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무릎을 꿇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서 걸어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뺨을 감싼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머슴이 감히 부인을 때리다니?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곧 처벌받겠지? 부인께서 그냥 넘어가실 리 없잖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는 서돌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 안에는 분명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분노, 거부감, 아니면 슬픔. 저는 자꾸 손으로 제 뺨을 쓸어보았어요. 아직도 화끈거리고 아픈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뭔지 몰랐기에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부엌 근처에서 저녁이 되어 저는 별당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마당을 지나는 길에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서돌이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가 혼잣말을 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미쳤지. 부인을 때리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다른 머슴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후회 안 해? 몰라. 후회. 해야 하는데. 서돌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부인이 날 보던 그 눈빛이 너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어. 서돌이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왔어. 주인이 화를 내는 건 익숙해. 외를 맞는 것도 욕을 듣는 것도. 그런데 부인은 그 이상이었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보고 있었어. 그래서 때렸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나? 이 감정은 뭐지? 저는 서돌이의 말을 듣고도 곧장 나타나지 못했어요. 다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모질게 행동한 걸까? 부잣집 안주인으로 살아오면서 하인들을 다루는 방식에는 익숙해졌어요. 머슴은 머슴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돌이는 나를 쓰레기처럼 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나는 왜 그에게 화를 내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 너머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희미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다. 도대체 왜 나는 저 머슴한테 화를 내지 못하는 거지? 서돌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보고 있었어.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내 눈빛이 그에게 그렇게 보였던 걸까?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심부름하는 하녀를 불렀다. 서돌이를 불러와라. 하녀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지만 묻지도 않고 곧바로 나가서 서돌이를 데려왔다. 조용한 밤, 등잔불만 희미하게 흔들리는 내 방. 서돌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긴장된 공기. 그가 내 앞에 섰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나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남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머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 넓은 어깨, 거친 손, 그리고 깊은 눈빛, 오랜 노동으로 단련된 몸과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차가운 표정.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 서돌이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이내 짧게 대답했다. 예, 내가 나를 때린 걸. 예.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참 대단한 머슴이구나.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턱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럼 다시 할 수 있어? 서돌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를 시험하고 싶었다. 나는 단순히 화가 났던 걸까? 아니면 그가 했던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던 걸까?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순간 서돌이도 나와 같은 혼란 속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서돌이를 향한 내 시선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꿈틀댔다. 마당을 지나가다 마주쳐도 부엌에서 우연히 그를 봐도 심지어 하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오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다. 남편, 김도철의 귀환. 며칠 뒤, 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집 안이 조용한 듯 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하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부인, 어르신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도철, 내 남편이자 이 집의 주인이 돌아왔다. 나는 왜 이토록 당황하는 걸까? 남편의 시선.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다. 낭자, 요즘 좀 달라졌군.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꼭 쥐었다. 달라지다니요? 뭐랄까,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예전에는 말이지, 낭자의 눈빛이 참 공허했어.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지금은 마치 뭔가를 찾아낸 사람 같군.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들킨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걸까? 결정적인 순간. 며칠 후 늦은 밤이었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의 우물가에 비친 달빛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알고 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 김도철이 거기 서 있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너와 서돌이.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였나? 언제부터 그놈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냐고 묻고 있다. 황씨야,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김도철은 날카롭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 이제 와서 그렇게 당당한 태도로 나온다고.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마당의 돌바닥에 울렸다. 그리고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까요?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런다고 내가 믿을 것 같나?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내 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좋아. 황씨야, 그럼 나도 하나 말해주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나도 다른 여자가 있어.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가 내 뒤를 밟을 때 나도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침착하려 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그저 무뚝뚝하고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처럼 그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피장파장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장파장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고 나도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속삭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지. 우리에게 시간이 없지는 않으니까.